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정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 친구들은 조금만 다이어트해도 금방 효과를 보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무조건 살이 빠지는 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알람과 구독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결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보고, 식단도 관리해보고, 심지어 물만 마시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시도해보죠. 하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살이 찌는 걸까요? 사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느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에는 다양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기초 대사량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은 특정한 질병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동일한 식사를 해도 살이 쉽게 찌게 되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육량의 감소, 활동량 부족, 그리고 노화와 같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들이 기초 대사량을 낮추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은 더욱 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의 몸은 기본적인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고 그 결과 칼로리가 남아 체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둘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 임신, 폐경 등 다양한 생애 주기에 따라 호르몬 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변화가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결국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체중이 쉽게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체지방 축적의 원인이 되죠.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불균형을 이루며 결국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수면 부족이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우리는 배고픔을 더 강하게 느끼고 특히 단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운동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의 동기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넷째, 부종입니다. 물을 마셨을 때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체내에 수분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부종이 생기고 이는 체중 증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종은 신체의 순환 문제나 나트륨 과다 섭취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종은 단순히 체중 증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과다한 경우 체내에 수분이 정체되어 부종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이 아닌 체내 수분 때문에 체중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근력 운동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우리의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2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통해 기초 대사량을 높여보세요. 근력 운동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중요한데, 이 시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기간의 결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물 대신 설탕이든 음료를 마시거나 야식을 자주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사이에 건강한 스낵을 선택하거나 외식할 때는 저칼로리 메뉴를 선택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식습관 기록하기입니다. 식습관을 기록하면 자신이 어떤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어떤 시간에 식사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식사일기를 쓰거나 스마트폰의 식단 기록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사의 질과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지지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함께할 친구를 찾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어려운 순간에 격려하는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자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높여보세요. 여섯 번째로 식사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여유 시간을 활용해 한 주 분량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두면 급하게 외식을 하거나 불필요한 간식을 먹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해 식사에 변화를 주면 식단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진행 상황 점검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체중과 신체 변화를 체크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조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체중이 줄지 않았던 경우 식습관이나 운동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새로운 운동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의 습관화입니다.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건강한 조리법을 익히고 외식 시에도 균형 잡힌 메뉴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이 일상화되면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신체 활동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운동을 반복하기보다는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주중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야외에서 하이킹이나 자전거 타기를 해보세요. 다양한 운동을 통해 지루함을 덜어내고 전체적인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보상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건강한 간식을 먹거나 새로운 운동 장비를 구매하는 것 등이 좋습니다. 보상은 자신을 격려하고 다이어트 여정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초 대사량,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부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체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급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중 관리는 혼자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실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을 응원하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정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 친구들은 조금만 다이어트해도 금방 효과를 보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무조건 살이 빠지는 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알람과 구독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결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보고 식단도 관리해보고 심지어 물만 마시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시도해보죠. 하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살이 찌는 걸까요? 사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느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에는 다양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기초 대사량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은 특정한 질병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동일한 식사를 해도 살이 쉽게 찌게 되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육량의 감소, 활동량 부족, 그리고 노화와 같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들이 기초 대사량을 낮추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은 더욱 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의 몸은 기본적인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고 그 결과 칼로리가 남아 체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둘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 임신,
폐경 등 다양한 생애 주기에 따라 호르몬 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변화가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결국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체중이 쉽게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체지방 축적의 원인이 되죠.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불균형을 이루며 결국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수면 부족이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우리는 배고픔을 더 강하게 느끼고 특히 단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운동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의 동기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넷째, 부종입니다. 물을 마셨을 때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체내에 수분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부종이 생기고 이는 체중 증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종은 신체의 순환 문제나 나트륨 과다 섭취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종은 단순히 체중 증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과다한 경우 체내에 수분이 정체되어 부종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이 아닌 체내 수분 때문에 체중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근력 운동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우리의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2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통해 기초 대사량을 높여보세요. 근력 운동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중요한데 이 시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물 대신 설탕이든 음료를 마시거나 야식을 자주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사이에 건강한 스낵을 선택하거나 외식할 때는 저칼로리 메뉴를 선택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식습관 기록하기입니다. 식습관을 기록하면 자신이 어떤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어떤 시간에 식사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식사 일기를 쓰거나 스마트폰의 식단 기록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사의 질과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지지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함께할 친구를 찾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어려운 순간에 격려하는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자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높여보세요. 여섯 번째로 식사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여유 시간을 활용해 한 주 분량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두면 급하게 외식을 하거나 불필요한 간식을 먹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해 식사에 변화를 주면 식단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진행 상황 점검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체중과 신체 변화를 체크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조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체중이 줄지 않았던 경우 식습관이나 운동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새로운 운동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의 습관화입니다.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건강한 조리법을 익히고 외식 시에도 균형 잡힌 메뉴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이 일상화되면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신체 활동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운동을 반복하기보다는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주중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야외에서 하이킹이나 자전거 타기를 해보세요. 다양한 운동을 통해 지루함을 덜어내고 전체적인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보상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건강한 간식을 먹거나 새로운 운동 장비를 구매하는 것 등이 좋습니다. 보상은 자신을 격려하고 다이어트 여정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초 대사량,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부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체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급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중 관리는 혼자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실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을 응원하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